안녕하세요. 벌써 LLM 수업을 시작한 지 5번째 시간입니다. 저 시간까지 특정한 피처를 뽑아내가지고 TF-IDF 부분 만들고 막 그랬죠. 그래서 그걸 갖고서는 텍스트 분류기까지 지난 시간에 만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너무 간단한 거 아니야? 막 그러시는데요. 실제로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배우시는 이제 앞으로 쭉 이어지겠지만 그 모든 것들은요. 이제는 그 아주 기술적인 내용들은 사실은 이제 막 다 숨겨져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이해해서 그걸 갖고서는 이제 여러분의 업무에 맞춰서 그걸 쓰는 거, 잘 활용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어떤 문장이 있으면 이게 과학에 대한 거다, 이게 인문에 대한 거다, 이렇게 텍스트를 분류하는 그 텍스트 분류기를 만드는 것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거를 갖다가 이용하시면 스팸을 분류한다거나 그 여러 가지로 보면 우리가 문장이 딱 있을 때 어떤 특정한 조건에 맞는 것들이 있으면 나는 노트를 주거나 이런 것들 쪽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 GPT랑 이런 것까지 쓰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GPT 같은 것들은 돈도 들지만 워낙 커서 속도도 느리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막 쓰기에는 적당한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텍스트 분류기 같은 것들도 만약에 우리가 잘만 만들 수 있으면 이미 검증된 소스가 다 있기 때문에요. 거기다가 그냥 몇 가지만 옵션만 줘서 이렇게 만들면은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또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요즘 트랜스포머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웹상에 있는 많은 데이터들을 갖고 와서 그걸로 학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웹에서 텍스트 데이터를 특정한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갖고 와서 그걸 학습을 하는 건 나중에 치더라도 갖고 와서 나한테 보여주거나 전달해 주는 것까지는 오늘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기술적으로 하나도 어렵지 않고요. 여러분이 아니면 메일을 주시면 제가 소스를 보내드릴 거고요. 아니시면 그냥 여기서만 요 개념 잡는 거니까 요 설명만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먼저 학생들한테 같이 보면 웹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애들이 많아서 우리 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요거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웹이 뭐냐 그러면요, 웹은 뭐냐면 이런 걸 보시면 돼요. 웹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서비스예요. 그 인터넷을 사용하는 서비스인데 어떤 서비스냐면 HTML로 되어 있는 정보를 갖다가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HTML로 정보를 만들어 놓으면 그걸 갖다가 여러 명이 공유하는 그런 거를 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웹이라는 단어는 파일 전송하는 거, FTP나 메일이나 다운로드나 SMS 같은 것과 같은 개념이, 같은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다 요것들이 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서비스거든요. 이해하셨죠? 그럼 인터넷은 뭔가요? 인터넷 하면 또 사람들이 잘 맨날 쓰면서도 잘 모르던데, 내가 참 학생들 보면서 답답한데, 인터넷은 약자입니다. 인터커넥트 네트워크의 약자입니다. 자, 보세요. 네트워크는 뭐냐면 컴퓨터 간의 통신을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인터커넥트 네트워크니까 컴퓨터 간의 통신을 상호 연결하는 것. 그러니까 컴퓨터 간의 통신망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요즘 우리 학교도 우리 학교는 컴퓨터 간의 통신망을 만들어 놨잖아요. 이것끼리를 상호 다 연결한 것. 그걸 뭐라 그래요?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월드와이드 웹은 뭐냐면요. 월드와이드 웹은 뭐냐면 이 인터넷을 이용해서 월드와이드하게 HTML로 되어 있는 자료를 공유하는 환경을 월드와이드 웹이라고 합니다. 이게 개념은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웹은 두 가지가 있죠. 투티어는 이제 그 HTML
정보를 갖고 있는 서버, 그리고 이걸 요청하는 클라이언트로 구성되면 2티어라고 하고요. 3티어는 뭐냐면 그 웹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외에도 와스하고 기존의 인사, 생산, 재무 같은 것들이죠. 그런 서비스를 같이 연결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웹에서 여러분이 실제로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뭐 등본 같은 거 출력하거나 얻으려고 그러면 아무 데서나 막 할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되냐면 등본 같은 거를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이 서버가, 업무 서버가 웹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웹을 이용해서 그 등본이 되어 있는 서버를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회사 같은 데 가보면 인사나 생산이나 모든 업무들이 다 브라우저에서 돌아가잖아요. 그런 건 뭐냐면 그런 서버들이 웹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3티어라고 그래요. 보세요. 1티어, 2티어, 3티어. 그러면 그렇지 않고 홈페이지만 하는 거, 홈페이지 같은 것만 서비스하는 건 뭐예요? 1티어, 2티어.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웹은 또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HTML이라는 게 있고요. 그걸 뭐 화면에 어떻게 보여줘라 이라는 게 있고, 조작하기 위한 게 있고, 이 세 가지 기술이 묶여서 웹이 구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오늘 간단하게 인터넷, 네트워크, 웹, 그죠?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너무 기본적인 것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번 기회에 저랑 공부하면서 확실히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웹은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구축한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웹의 모양은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우리가 보게 되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이 웹 서버에 있는 거고요. 웹 서버에 있는 요걸 갖고 와서 웹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해하셨죠?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웹에 보면 현재 인간이 만든 거의 모든 정보가 웹에서 다 조율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 여기서 이 정보를 갖다가 갖고 올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번에 보시는 것처럼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건 뭐냐면 어떤 문장에서 피처를 추출하는 방법, 그리고 그거 갖고서는 그 추출한 거 갖고 TF, IDF를 만들어서 텍스트 분류기를 개발했죠. 그렇죠? 간단하게. 뭐 소스는 간단하게 보여드렸고요. 사실은 뭐 처음에 공부할 때 모르셔도 되고요. 필요하시면 들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중요한 건 또 한 가지는 이 텍스트 분류기를 개발했을 때 이거 갖다가 학습을 시켜야 되죠. 학습을 시킬 때 지덕습과 비지덕습을 이용해서 어쨌든 학습을 시킬 수가 있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거는 지도학습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레이블된 데이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웹페이지에서 웹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그 많은 그 웹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 이거는 지금 GPT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걸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요 슬라이드 오늘 보여드리지 않겠지만 요 뒤에 있는 랩에서는요, 오늘 보여드리는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실제로 돌아가는 그 프로그램들을 다 제작해서 제시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걸 다 보여드리는 건 재미가 없으실 것 같고요. 대신에 내가 했던 랩에서 무엇을 갖고 오는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볼게요. 앞서 웹을 설명한 이유가 이것 때문에 설명한 겁니다. HTML에 보면 특정 태그가 있어요. 뭐 H1, H2 태그가 있거든. 그 태그 안에 있는 값, 데이터를 찾아내는 거를 우리가 보통 하죠. 그래서 그걸 갖고 와서 이제 그걸 긁어와서는 그거하고 학습을 시킬 수가 있죠. 또 한 가지는 웹에 가보면 TXT나 PDF나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파일들이 있어요. 그죠? TXT나 PDF 같은 이런 파일들도 읽어올 수 있어요. 읽어와서 그걸 저장하고 나중에 내가 만들었던 예를 들면 앞에 보면 분류기나 이런 거 할 때 요거 학습에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 샘플을 제가 이거 좀 여기 있는데 오늘은 보이지 않고 오늘은 그냥 이런 샘플들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또 한 가지는 HTML에서
특정 정보를 얻는 거예요. 예를 들면 HTML 문서에서 이미지가 몇 개가 있는지, 임포트 파일은 뭐가 있는지, 예를 들면 특정한 작업을 수행한 결과 같은 정보들이 있으면 그걸 갖고 온다랄지, 이런 특정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지금 요것들이 여러분이 GPT를 나중에 이해할 때 큰 도움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웹페이지에서 뭐 그 테이블이나 어떤 특수한 형태로 되어 있는 정보들이 있어요. 그거를 갖고 올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웹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테이블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많은데 그런 것도 갖고 올 수 있고, 이미지로 되어 있는 것도 갖고 올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갖고 올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보시게 되면 그 HTML에 보면 안에 태그 안에 데이터가 딱 들어있는데 그 데이터가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민등록 번호, 뭐 12자리, 뭐 이렇게 이제 숫자로 되어 있고 뭐 이런 거,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정보가 있으면 그걸 다 갖고 올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그 갖고 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그 유명한 정규식이라는 거예요. 정규식은요, 여러분들이 뭐 배우려고 그러면 이만한 책으로 배우게 되겠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 나중에 필요할 때 그 샘플 같은 걸 받아서 쓰시면 돼요. 어쨌든 특정한 조건, 예를 들면 뭐 연월일로 된 정보, 또는 뭐 조로 시작되고 그 문자수가 5개 이하인 거, 뭐 조민호가 되겠죠. 뭐 그런 것들. 하여튼 특정 조건에 맞는 텍스트를 뽑아내 가지고 그걸 포함하고 있는 그 정보를 다 갖고 올 수 있어요. 이해하셨죠? 지금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챗 GPT 또는 또 GPT라죠. GPT에서 쓰는 다양한 그 웹 정보를 갖고 와서 학습하기 전에 갖고 오는 그때 갖고 오는 조건들이에요. 또 하나는 요즘은 보면 이제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에 이렇게 정보를 주고받을 때 그냥 HTML 주고받으면 실제 데이터보다는 그 부가적인 정보가 너무 많아서 그걸 약간 간략화시켰어요. 그래서 그걸 제이손이라는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 제이손이라는 형태의 데이터도 갖고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XML로 되어 있는 것도 갖고 올 수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주식 같은 것처럼 실시간으로 막 데이터가 변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실시간으로 갖고 올 수 있어요. 물론, LLM, 챗 GPT나 이런 버트 같은 큰 모델들은 그걸 갖다가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학습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뭐 요즘은 뭐 그것도 반영할 수 있도록 그 부분 학습에 반영하는 기법도 나와 있으니까 이번에 제가 다루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아직까지는 기업 보안 때문에 그런데 그 워드 문서, 엑셀 문서, PPT 문서, 이미지 문서 이런 것들도 다 갖고 올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잘 안 하죠. 왜냐하면 워드나 엑셀이나 PPT 같은 것들은요, 보통 그 기업의 기밀이 되는 노출되면 안 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챗 GPT나 이런 데서는 이런 것들까지는 포함하지 않고 일반 그 텍스트 파일이나 PDF는 원래 일반적으로 오픈하려고 만드는 자료니까 그거까지만 포함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스몰 SLLM이라고 해서 LLM을 갖다가 우리 조직이나 어떤 지역에 맞춰서 좀 이렇게 조그맣게 특화시키는 그 모델이 있어요. 그걸 SLLM이라고 하는데 그런 곳에는 이런 것들을 포함하죠. 어쨌든 갖고 올 수는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시간에 배우셔야 될 것들은 뭐냐면 이 전 시간에는 텍스트에서 픽처를 추출해서 그 픽처 추출한 거 갖고서는 특정 모델, 시기열이나 이런 모델에다가 학습을 시켜서 예측을 안 돼 썼잖아요. 알았어. 이번 시간에 뭐를 했냐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모델을 만들고 학습시키는 건 알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원래 학습시키는 데이터는 어떤 거를 갖고 올 거냐? 갖고 오기에 가장 좋은 데가 웹이에요. 실제로 챗 GPT가 웹에서 학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는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갖고 오느냐?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특정 태그에 있는 거, PDF나 텍스트로 된 거, 그 다음에 그 테이블이나 정보, 그저 정규식을 이용해서 특정 조건에 맞는 거, JSON이나 XML 타입들, 그 다음에 그 외에 이런 것들도 갖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았어요. 웹에서 어떤 데이터를 갖고 올 수 있다. 갖고 왔어. 갖고 온 걸 갖다가 어떻게 돼요? 이걸 갖다가 내가 만든 모델, 뭐 시계열이나 뭐 그죠? 뭐 랜덤 포레스트 뭐 이런 것 이런 모델을 만든 데다가 그걸 넣어서 학습을 시켜버려. 그러면 이제 학습을 끝나고 나면 그 모델 있잖아요. 학습 끝난 모델에다가 내가 데이터를 넣으면 얘가 예측을 하는 거죠. 이거는 사회과학 문서입니다. 이거는 과학 문서입니다. 분류를 해주거나 아니면 다른 것들도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이 개념이 좀 쓰셨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건 뭐냐면 자, 우리가 데이터를 긁어온다. 어디서? 그전에는 그냥 데이터였는데 이제는 웹에서 긁어오는 방법. 웹에서 그럼 어떻게 긁어오느냐? 어떤 데이터를 긁어오느냐? 여기에 우리가 여기 보세요. 여기에 설명이 딱 돼 있죠. 요거를 읽어와서 그럼 요걸 읽어왔다. 그럼 그건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가 모델을 만들어야죠. 그 모델에다가 이걸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고 학습이 끝나고 나면 거기다가 데이터를 주면 그 데이터가 이제 그 학습된 모델에서 뭔가 이렇게 예측을 해서 결론을 내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에는 이제 특정 태그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오는 소스, 이런 소스들이 다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동영상에서는 설명하기가 좀 시간이 너무 기니까 설명을 못 하고요. 이런 걸 갖고 올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이것이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그걸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까지 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그림이 다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이 개념을 딱 잡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도 여기까지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